다행히도 겨울이 왔습니다. 올해 가을이 진짜 좀 무서울 정도로 따뜻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또 거짓말처럼 강추위가 찾아와서 저희도 바로 롱패딩으로 무장 변경했어요. 자, 근데 한반도의 겨울하면 뭡니까? 뭐 눈싸움도 하고 김장도 담그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회가 생각이 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오징어회! 동해안 찬바람 맞으면서 초장에다가 푹 찍어가지고 쇠주랑 같이 한입하면 진짜 이만한 극락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최근에 동해안 오징어 값이 금값입니다. 오징어 하면 예전에는 다른 회 주문할 때 거의 뭐 서비스로다가 주던 흔한 해산물이었는데 요즘에는 동해안 도매시장과 공판장에서 오징어가 무슨 한 마리에 2, 3만 원 할 정도로 귀하다고 하죠. 그 많던 오징어 다 어디로 갔냐? 사실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뭐 저출산의 원인으로다가 아무거나 갖다 대도 다 정답이라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기후변화, 남회, 서식지 이동 등 여기도 아무거나 다 집어서 얘기하면 정답이에요. 한반도 주변 바다에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 걸까요? 지식해적단이 해양수산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국인들이 전 세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1등이라는 건 요즘 다 알고 계시죠? 예로부터 바다에서 나는 건 뭐 바위 밑에 붙어있는 따개비까지 먹었던 게 한반도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 보법 자체가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 심지어 남북으로 길쭉한 덕분에 북쪽에서 남쪽까지 수온차도 꽤 크게 나고 서해안은 얕고 동해안은 깊어서 이 조그만 반도 주변으로 해양 환경이 상당히 다이내믹합니다. 거기다 마침 또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라 바다의 영양분마저도 풍부하기 때문에 생선부터 어패류, 해조류까지 온갖 수산물들을 맛볼 수 있는 노다지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수산물들도 요즘에는 살기가 좀 팍팍한가 봅니다. 사람도 애를 안 낳는 시대, 이제는 수산물들도 알을 안 낳는 건지 몇몇 어종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이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명태죠. 동해안의 명물이었던 명태가 잘 안 잡힌다는 소식 이미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이미 2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다 옛말입니다. 지금은 진짜 문자 그대로 명태가 아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 국내산이라고 해도 사실은 한반도가 아니라 원양까지 원정 나가서 잡아온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명태가 왜 사라졌냐 하면 보통은 70년대부터 행해진 어획 강도의 증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워낙에 명태가 국민 생선이기도 하고 서민들의 술안주부터 고급 요리까지 안 쓰이는 데가 없어서 어린 명태, 즉 노가리까지 싹쓸이 하다시피 잡다 보니까 그냥 씨가 말라버린 거죠. 최근 10수년간 명태의 개체수 복원을 위한 갖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2019년 이후에는 아예 명태 어획을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만 여전히 명태가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명태를 찾기 위해 이역만리 먼 바다를 헤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과잉 어획도 문제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의 상승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56년 동안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폭은 1.44도로 전 세계 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수치. 그 중에서도 명태의 주산지였던 동해안은 더 심해서 지난 50년간 무려 1.9도나 올라갔죠. 이처럼 기후 변화는 각 지방 어민들의 생계부터 우리 밥상 물가까지 이미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요즘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른 김! 이 김도 의외로 수온 상승에 상당히 취약한 수산물입니다. 김의 최적 생장 온도는 15도 정도로 그 이상 수온이 크게 오르면 생장 자체가 힘들어지고 수온이 오르는 만큼 식물성 플랑크톤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얘네가 김들이 섭취해야 할 영양 염류를 다 뺏어 먹어버리거든요. 이러면 황백화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럴 경우 김 성장이 제대로 안 돼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심하면 아예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옆나라 일본에서 이 황백화 현상으로 김 생산량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지라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명태는 같고 김도 위험하고 근데 이런 와중에 좀 억울한 케이스가 바로 동해안 오징어의 감소라는 거. 뭐가 억울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오징어는 난류성 어종입니다. 바다가 따뜻해지면 난류성 어종이 더 증가하는 게 상식적인 인과관계라서 명태가 없어진 만큼 오징어가 증가해야 맞는 건데 이게 반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온 상승 자체가 영향을 끼쳤긴 합니다. 아무리 난류성 어종이라도 그 정도라는 게 있는 건데 동해안 수온이 지금 1.9도가 올라버린지라 동해안 오징어의 산란지도 대체적으로 북한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함정은 그쪽에 중국 어선들이 대기 중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대응을 강화한 이후로 요즘에는 중국 어선들이 북한 쪽에 가서 물고기를 잡거든요. 이 때문에 알만 낳고 다시 내려왔어야 할 오징어들이 영영 돌아오질 못하고 씨가 말라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기후 변화도 골치 아픈데 이웃 나라들이 협조도 안 해주니 진짜 뭐 조별과제 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수온이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하면서 오히려 더 잘 잡히게 된 수산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징어가 지금 동해에서 잘 안 잡히는 거지 서해와 남해에서는 오히려 어획량이 소폭 상승했고, 이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난류성 어종인 멸치의 경우 아예 그 어획량이 날이 갈수록 증가 중이죠. 이외에도 90년대 이후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서해, 남해, 동해 가릴 것 없이 난류성 어종들이 많아진 상황이라 아직까지 물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일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어 보여요. 그럼 뭐가 문제냐?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어족 자원의 분포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자연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하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나 수산물 가공업자들, 나아가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쉬운 대로 다른 물고기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업이라는 게 그렇게 주먹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선마다 허가된 조업 방식, 조업 기간, 조업 영역까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서 허가받은 물고기 외에는 합법적으로 잡거나 팔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매년마다 잘 잡히는 어종, 잘 자라는 어종으로 갈아탈 수가 있냐? 각 어종마다 낚는 방법, 기르는 방법이 다 다르고 필요한 배나 장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온의 변동폭 자체가 워낙 커졌고 물고기들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자꾸만 서식지를 옮기는 게 일상이죠. 실제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근해 양식장들이 최근 몇 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집단 폐사에 시달리는 중이고, 동해안의 수많은 덕장들은 원재료가 될 명태랑 오징어가 없어서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 어장 변동, 양식장의 적지 변화 등으로 2010년대 이래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요즘 우리나라 어가의 현실이에요. 기후 대격변의 시대, 20세기 방식의 구시대적인 시스템은 버리고 달라진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냐? 당연히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요동치는 기후 변화에 대해 감시와 예측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을 중심으로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기후 변화 감시 예측법이 그 주인공이지요.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 이게 쉽게 말하면 기온과 강수량 중심의 기존 날씨 예보 수준을 넘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장기적 종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대규모 패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혼란에 빠진 국내 수산업계 전반에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조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몽밥으로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식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양식이라는 게 의외로 대표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양식장들의 양식 난이도가 높고 예전부터 폭염이나 냉해 등의 피해에 취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3번 실패하고 1번만 성공해도 대박이라고 할 정도로 성공률이 낮아요. 하지만 양식 면허가 일정한 해역에만 발급돼서 이동이 어려운 데다 혹시나 이전을 한다고 해도 이전 도중에 폐사할 확률이 높은지라 개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가 않았죠.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우선은 기후변화 보건 해역을 도입하여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해역에 적용, 양식시설의 규모와 분산도를 조절하여 용존 산소 등 어장의 수용량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온 품종에서 고수온 품종으로의 전환도 지원되는데, 이러면 또 겨울에 한파 왔을 때 역으로 추워서 폐사할 수도 있죠. 때문에 육상 중간 양식업이라고 해서 추운 겨울철에는 육상에서 기르다가 봄철부터 바다로 나가 기르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양식업도 적극적으로 육성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식 산업도 기후에 맞게 더 고급진 기술로다가 변화해 나가는 거죠. 어업 쪽에서는 이제 TAC와 ITQ가 전면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름만 들으면 뭐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미 캐나다나 미국, 아이슬란드 등의 어업 선진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어업의 선진화 전략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TAC는 토탈 얼로워블 캐치, 즉 총허용 어획량 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어떤 어종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잡을 수 있는 최대 어획량을 설정해두고 등록된 어선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하는 방식. 이를 통해 수산자원의 현존량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남획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단순히 어획량을 규제하는 데만 그치는 건 아니고 할당된 물량보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해에는 다음 해의 할당량을 당겨와서 적용하고 너무 안 잡힌 해에는 남은 할당량을 다음 해로 이월시켜주는 등 유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민들의 조업권과 어가 수입 보전에도 장기적으로 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제도죠. 그럼 ITQ는 뭐냐? 요거는 이제 인디비주얼 트랜스퍼러블 쿼터, 즉 양도성 개별 할당제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각 어선별로 할당받은 어획량을 다른 어선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나한테 오징어 할당량이 100톤 있는데 초과해서 150톤을 잡았어. 그런데 어떤 배는 할당량을 못 채워서 30톤밖에 못 잡았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남아있는 70톤의 할당량을 돈 주고 구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오징어 못 잡은 배는 그냥 공치는 거고 초과해서 잡은 배는 그거 다 버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외에도 신고되지 않은 어획물에 대해서도 일정량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부수 어획물 판매 제도라든지 재해보험의 확대 및 개편 등 변덕스러운 기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시범 도입되거나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소비 가격 변동 최소화를 위해 수산 분야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식해적단 선원 여러분, 나아가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 해역이 더워져서 북쪽으로 이사가는 어종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만큼 온대 어종들과 아열대성 어종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냥 우리 입맛이 적응하면 될 문제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 기후 변화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돼버렸고 특히나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러한 변화 양상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제도와 안전망을 마련하는 거죠. 수산물의 천국 한반도, 농사지을 땅도 별로 없는데 이거라도 꽉 잡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 식탁의 구성은 조금씩 바뀌더라도 앞으로도 맛있는 생선, 조개, 갑각류들 쭉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한반도 주변 바다의 현황과 그 대응책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